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우리 최욱 씨는 네, 온몸이 아프죠? 환자잖아요. 네, 틈만 나면 그래서 저 병원 가서 링거 맞고 그렇습니다. 프로포폴도 좀 맞고.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안 맞나요? 큰일 날 소리 하세요. 네. 하여튼 뭐 병원을 자주 가는 최욱 씨인데 한 달에 병원비가 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병원비 걱정 때문에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 서울시에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변화를 또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참.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항해서 또 만들어낸 겁니까? 박원순 케어. 박원순 케어. 기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해주실 분들 먼저 서울시 보건정책팀의 김형일 팀장님 그리고 양민희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기 설정의 팟캐스트 걱정 말아요 서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의 김형일입니다. 야, 틀에 박히신 또. 네. 뭘 준비해 오셨구만요. 좀 멘트 좀 준비했는데 좀 어색하네요. 네네네. 그래도 굉장히 사랑스러웠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양민희 연구원님도 하시죠 뭐.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원 양민희입니다. 네. 네, 양민희 연구원님. 네. 지금 숨쉬기조차 버거워 보이네요. 네. 많이 지금 긴장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보건을 신경 쓰다가 본인의 건강은 조금 뒤로 하신 게 아닌가. 네, 걱정 말아요. 서울에 오면서 네. 정작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했어.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네. 하셨어요. 그래요? 네. 긴장 풀어주는 것도 우리 최욱 씨가 선수하니까. 그렇죠. 예.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어요? 네. 제가 또 뭐 사귈래요 할까봐 갑자기 결혼 잡은 거 아니에요? 급하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시고. 네. 언제쯤 하세요? 네, 오늘로 D-Day 15입니다. 15일. 보름 나오신 거예요? 네. 네. 사회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까? 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례 쪽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하여튼 뭐 이 두 분과 함께 서울시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의사는 아니시죠? 예, 저는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이시고 우리 연구원님도 네, 저도 공공정책을 전공한 연구원입니다. 네. 공공 뭐 의료는 아니고 그냥 공공정책. 보건의료 분야에 네. 이제 보건의료 분야를 전공으로 한 공공정책을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한 네. 사람입니다. 한 3번 정도만 강하게 밀어붙이면 우실 것 같아요.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어. 네. 좀 더 한번. 자, 그래서 이제 공공보건의료 얘기를 해주실 텐데 공공보건의료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보건소. 보건소죠. 예, 이제 많이들 네. 이제 보건소를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요. 지역사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립병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있고 네. 이런 게 크게 시립병원은 공공병원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시립병원은 서울시가 13개가 있는데요. 네. 서울에 뭐 대표적으로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보라매 병원, 그다음에 서북은평 어린이병원, 뭐 이렇게 서남병원, 북부병원, 동구병원. 13개가 그렇게 있군요. 예, 예. 거기 가면 좀 쌉니까? 일반적으로 민간 병원보다는 더 싸고 네. 더 질 높은 그 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싼 반면에 서비스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드는 네. 정책적인 연구나 어떤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단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보라매도 시립이에요? 예, 서울시립병원입니다. 그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약 1,200억 정도의 재정 보조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를 좀 이용을 많이 했어야 되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네. 의외로 민간의 병원을 많이 찾는 경향인데요. 네. 이런 그 의료비는 저렴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틈틈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보라매가 그냥 무슨 종합병원인 줄 알았어요. 예, 종합병원인 것은 맞습니다. 서울의료원하고 네. 보라매병원, 동구병원은 네. 종합병원입니다. 이렇게 병상 규모가 100병상 이상의 그 큰 규모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긴 가려면 그러면 일단 1차 의료기관에서 뭘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도? 의뢰를 받아서 종합병원 가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거기서 내세우는 거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질 높은 서비스인데 실제는 좀 형편없는 거 아닐까요?
시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네. 가보면 좀 다른 각각의 특수한 분야의 전공이나 명의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찾으신다면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무슨 특정 대학을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보라매 병원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거기는 90%가 서울대 의대 출신이라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네. 그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위탁 운영이에요. 예, 거의 질적인 수준은 서울대하고 차이가 전혀 그러니까 없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대학병원하고. 예, 예. 서울대병원이 그저 백남기 농민. 그 이상한 거 했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가 나. 거기하고는 저희 서울 시립병원인 보라매 병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또 여기서는 또 관계 없다 그러고 아까는 또 관계 있다 그러고. 에이 참 거. 야, 너 그거 나올 줄은 몰랐네. 그거 잘못했었잖아 그때.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그 의료의 질은 굉장히 높은 병원이죠. 예. 보람이. 아니 그렇게 그 좋은 시립병원도 많은데 또 굳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출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큰 틀의 생각하는 거는 공공성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의 공공성은 네. 돈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민간의 병원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서울시립병원에서는 네. 돈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렵죠. 진단을 받기 위해서 한 뭐 4년가량 기다려야 된다는 4년이요? 이런 정도까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립병원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라든가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어떤 다양한 그 의료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재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 재단을 만드셨다는 거는 그 의료비 같은 것을 잘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여기가 직접 보건의료재단이 뭘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직접적인 그 의사가 치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는 이런 의료기관은 아니고요. 네. 어떤 서울시의 의료나 보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연구 기능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이래 정책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게 전국 최초네요. 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언제 출범했죠? 출범은 지난 7월에 문서상으로는 출범했는데요. 지난 24일 날 그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공식적인 개관 행사를 했습니다. 10월 24일에. 예. 네. 와,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지만 저희가 중앙정부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도 뭐 공공보건 뭐 정책하는 그 팀이 있었을 텐데 그 과나 뭐 부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굳이 재단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런 필요성들은 크게 보면 막 찾으시는 것 같은데. 건강에 대한 환경들이 지난 2015년도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메르스에 대한 이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메르스. 예, 이런 뭐 새로운 건강 위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혹은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우리 서울 시민이지만 똑같은 시민으로서의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은 높은 그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건강에 대한 어떤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의 격차를 발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 연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전국 최초 공공보건의료재단 출범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어떤 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병원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나한테 뭐 그렇지. 의료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게끔. 예약을 뭐 쉽게 할 수 있다든지. 실제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실제로 의료비가 금액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들만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공공의료재단에서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가령 비만율을 낮추게 위한 어떤 정책 연구를 하면 서울시가 그런 걸 정책적으로 하고 병원들이 지금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면 저희가 서울시가
시립병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구현하면 약해. 약해. 요런 자, 삼선은 어려워요. 자, 네. 연구원님, 뭐 네. 혹시 여기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희가 뭐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재단이 출범했다고 해서 시민이 네. 직접 뭐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거를 이제 여쭤보셨는데 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의료비가 저희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네. 당연히 의료비가 어떤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고민의 가장 큰 그러니까 순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네.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담이 되는 계층이 어딘지 왜 부담이 되는지 정말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뭐 가정 경제를 어느 정도로 압박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캐치해내고 분석해내고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그 근거 자료를 만드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민하고 소통하고 시민들께 이제 여쭤보고 그런 건강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전이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이걸 실제로 또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이나 보건소나 여러 보건의료 기관이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해야 하는지 모델들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그것을 이제 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이 재단이 네. 뭐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의료 정책 같은 것을 주로 수립하고 분석하는 싱크탱크 같은 역할이 이제 주된 역할인 거죠. 예,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찾아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역 무슨 동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20대가 많다. 혹은 예, 뭐 예. 어느 동에 뭐 고령층이 뭐 몇 퍼센트가 살고 있어서 그들이 병원을 1년에 뭐 12번씩 방문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그 동안에는 그 공공기관에 있는 뭐 어떤 그 주민등록망이나 네, 이런 네.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더라도 실제로 보면 주소와 이렇게 실제 사는 위치가 다른 경우도 부정확할 많고. 수 있는데 네. 이웃 주민들은 그런 걸 정확히 알거든요. 그러면 이웃이 돌보는 시스템이 되게 네. 이런 재단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웃이 재단이나 혹은 병원이나 보건소 쪽 연락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연락을 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재단이 하게 되면 그거를 의사 혹은 병원 이런 쪽에 소개를 해주면 그쪽에서 나머지 치료 부분을 담당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이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이 재단 설립했을 때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했을 텐데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을까요? 일부 이 재단에 대한 성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의료기관인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민간의 의료 영역을 침해하니까 민간의 의료에 하시는 분들이 자기 영역을 의사들이 침해하니까 의원 뭐 이런 그런 데서. 일부 오해가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 측에서는 기존의 공공에 대한 보건 정책들은 서울시가 담당해 왔는데 우리 재단을 하면 또 하나의 그 여기를 지도 감독하는 옥상옥 이런 같은 게.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이런 저거였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이런 정책들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재단에서는 이런 정책 연구나 어떤 거버넌스 플랫폼 역할을 통해서 중간 지원 서울시를 지원해주고 민간과 이런 참여를 그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서포팅해주는 이런 역할을 재단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신 우리 팀장님이랑 연구원님은 그 재단으로 옮겨가십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요. 우리 양민희 연구원은 재단에서 이런 그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단에 가시면서 조금 이제 올라가시고 올라가야죠. 네, 기존에는 이제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모태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라는 조직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때는 비정규직이다가 이었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정규직이 되었죠. 아유, 진짜 자기들끼리는 신났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재단은 그 서울시가 최초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 연구원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서울시 이게 잘 되면 또 다른 지자체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예, 벌써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포착됐습니까? 예, 벤치마킹하려고 여러 전국에서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 성남은 전화 왔을 것 같은데. 지난번 한번 전화 온 적이 있었고
거기는 누구 좋은 거 있으면 바로 따라갑니다. 네. 거기도 지금 바쁘거든요. 네. 아, 이거 예전에 그 경남의 진주의료원이죠, 그죠? 아. 네,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좀 사실은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서 뭐 등등 여러 이유로 뭐 예산이나 뭐 운영 여러 이유로 이제 아마 폐쇄를 했던 것 같고 서울은 그러면 현재 그 시립 의료 센터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현장 유지해 아니면 줄어듭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 기관들이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그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서울의 중앙에 국립의료원이 있는데요. 국립의료원이 저쪽에 서초동 쪽으로 그 원지동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또 다른 중앙에 뭐 서울의료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떤 이런 기능을 더 하고 또 저희가 그 서남병원이 지금 서울 의료원이 다시 위탁을 맡게 되는데요. 그쪽도 종합병원으로 육성을 해서 전반적인 의료 기관들을 조금 더 확충하겠다 하는 게 저희 그 목표입니다. 네.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 높은 서비스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비용 고칼로리라고. 네. 그러면 저희도 낮은 의료비를 내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이런 개발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군대에서도 이제 다치면 군대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 진짜 가면은 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도 군대에서 그런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도 뭐 잠깐 비슷한 얘기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보건소라는 곳 보건소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건소가 사실은 괜찮은데 약간 이미지가 조금 그냥 좀 주머니가 너무 빈약한 얇은 분들이 가는 별로 안 좋은 의료기관인 것처럼 약간 이미지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돈 없을 때 가는 곳 같은 그런 걸 좀 이미지 개선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국민건강보험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게 1977년도부터인데 네. 12년 후인 89년도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89년이 오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그 이런 비율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없던 때는 전 국민이 아니었던 시절에는 보건소를 많이 찾게 갔었죠.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때 이미지를 아직까지 갖고 계실 수 네. 있는데요. 네. 그 이후부터는 전 국민이 되면서부터는 보건소들이 더 다양한 국민들에게 그 다쳤을 때 치료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 기능 이런 예방 중심의 그 보건 행정들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아프기보다는 예방 서비스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누구나 아프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이제 그리고 보건소가 주장입니다. 좀 불친절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왜냐면 어차피 뭐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손님 많이 오나 적게 오나 똑같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많이 오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좀 이게 요즘은 병원 같은 데 가면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거든요. 왜냐면 다 이제 손님들 돈이니까. 예. 근데 보건소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 환자들을 좀 조금 홀대하는 이런 느낌이 좀. 이거 옛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옛날 얘기를 좀 국민건강보험료 시대의 옛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보건소가 어떤 의료보험에 좀 사각지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우리 그 보건소의 기능들이 예전에는 수익보다는 저희들이 그 공공의 가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네네. 일선의 최첨단 의료기관입니다. 보건소가. 그래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찾아주시면 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보건소란 이름이 갖는 이미지가 네. 이게 쉽게 바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해 봐야 될 어떤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네. 보건센터로만 바꿔도 사람들 환장합니다. 한국 사람들 영어 좋아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좋아합니다. 무슨 케어 뭐 이름도 괜찮고. 좋아해요. 네. 네. 봐봐요. 우리 저 양민희 연구원님도 보건소 가신 적 있어요?
없잖아. 네. 공무원들도 안 가잖아. 안 가.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가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안 간다고. 저는 보건소 시설에 대한 뭐 신뢰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근무 시간에 보건소도 이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문이 쉽지 않은서 이제 이용을 좀 못 해본 것 같긴 합니다. 아, 이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데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 네, 아파서 잠깐 중간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병원 갔다 올게 이 말을 못 합니까? 쉽지 않죠. 아, 이건 정말. 정말.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그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그 정책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그 시간을 못 내는 네, 겁니다. 근데 대신에 보건소가 뭐 열린 보건소나 네. 뭐 시립병원이나 이제 민간 의료기관하고 또 서울시에서 네. 야간 휴일 지정 진료 기관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근무 시간 때문에 네. 또 낮에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실제로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병원이나 이런 그 의료기관을 못 가는 경우를 사각지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우리 양민 연구원처럼 늘 이렇게 불철주야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불철주야. 저희가 야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고요. 또 일선에 보면 그 한 50명도 안 되는 이런 뭐 그 직장에서는 네. 그 뭐 의료 기관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뭐 진료소라든가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건강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하고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이제 아이 뭐 예방 접종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한 두세 번, 한 세 번 정도 아마 간 것 같은데. 그냥 병원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가라. 아니, 뭐 병원 상관은 없는데 그냥 보건소 요즘 좋다고 그래서. 근데 꺼려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걸 딱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선 다 해버리게. 예.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느낄 때는 일단 참고로 아내는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네, 아니 진짜 착한데도 이렇게 느낀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적으세요, 우리 선생님.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아예 듣고 사업을 하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세요? 박원 제가- 씨한테 뭐 혼난 적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네. 평등하게 이렇게 건강해야 한다는 이런 사업을 우리 아이 그 첫걸음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희가 다 했어요, 다뤘어요 그런 이야기. 네, 얘기했어요, 좀 정영희 씨.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지적해 주시면 그렇지. 바로 개선하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출산 전에 한 번인가를 갔을 거고 그다음에 출산 후에 두 번을 간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네. 출산 전에 갔을 때는 일단 이제 보통 그 산부인과가 뭐 이런저런 검사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초음파 맞죠? 초음파 사진을 거기서도 한번 찍어주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초음파 사진을 찍어줬는데 보통 이제 병원 가면 한 여러 장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뭐 아이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한 두 장인가 찍더니 괜찮다고. 아, 달랑 2장. 네. 좀 많이 좀 찍어줄 수 없어요? 아니 그 뽀샵도 좀 해주고 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할 텐데 아마 그걸 너무 많이 받으면 방사능이나 이런 거 노출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피부 가는 그거 걱정 때문에. 그런 걱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오히려 그거는 과잉 진료보다는 과잉이야, 그렇지. 걱정 진료를 하려고 그건 인정합니다. 됐고 아내한테 꼭 얘기하세요. 네. 10년 감수했는데. 그리고 애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네. 이건 제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일단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너무 줄을 오래 서 있고 그다음에 좀 확충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너무 오래 서 있었고 그다음에 갔는데도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간호사분들이 그것도 이제 적정 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좀 과잉 친절하잖아요. 근데 거긴 너무 적정 친절만. 아이, 그러면 과잉이 잘못된 거지 왜 적정을 탓합니까? 아, 본인이 아내 반성하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제가 반성합니다. 네. 네. 갈라서세요. 아, 큰일 날 뻔했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가 보건소가 이제 구청마다 하나씩 있는데 네네네네. 보건소가 있고요. 보건소가 너무 이렇게 그 줄 서는 대기가 많은 건 병목 현상이 발생할까봐 저희가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소가 한 20개, 보건지소를 이렇게 26개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집 근처에서
한 뭐 5분 내에 그래요? 가면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보건시설을 확충하려고 저희들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공공보건의료재단에는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 돈인데 다. 이제 올해는 7월 달에 해서 한 6개월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이런 사업하는 예산 규모를 한 29억,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한 38억 정도 이렇게 연간 그래요? 편성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데? 화내려고 했는데 좀 아껴 쓰네. 네. 저희가 그 아주 적은 비용으로라도 네. 알차게 어떤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주머니를 근데 여기 예산은 그렇지만 네, 여기서 이제 아껴쓰겠습니다. 집행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여기서 관여하는 예산의 규모는 굉장히 크겠네요. 아까 뭐 그 의료기관들이 1,200억 이렇게 나간다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의료 보조금으로 주는 정도가 1,200억인데요. 네. 병원의 전체 예산을 다 이렇게 병원 자체 수입까지 합치면 한 5,700억 정도 규모거든요. 관리한 예산이. 예. 전체 13개 병원에서 네네네. 그런 막대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그 아주 38억이면 적은 비용이지만 거기에서 그런 효율적인 아낄 수 있는 규모가 여기 38억보다는 몇 수십 배가 이렇게 아껴질 수 있도록 네네네.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는 네. 하겠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네. 병을 치료 못하는 거는 이건 진짜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인기 발언 코너입니까 지금? 양민희 연구원님은 거기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 생긴 재단에서는? 저는 이제 이 재단 현재는 네. 저희가 7월에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10월 24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네. 현재는 이제 하시는 것처럼 재단이 정말 출범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네.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제 그런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정말 서울시와 시민과 또 시립병원과 여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 재단에서 연구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줬으면 더욱더 연구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아쉬운 점 있으면 지금 바로 얘기하시면 시정 들어갑니다. 네, 워낙에 이제 보건의료라는 부분이 이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부분들도 많고 네. 또 사실은 어떤 단편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제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다학제 간에 이제 연계도 해야 되고 각 기관 간의 연계 협력도 이루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협력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가치이지만 실현해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현해낼지를 고민하는 게 현재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이제 풀어야 할 숙제로 재단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 확충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전문 인력 확충도 앞으로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네, 뭐 전문의 뭐 이런 회계 관리하는 회계사 이제 특히나 그런 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액 연봉자 이제 전문 인력들이 많이 네. 이제 투입이 되어야 정말로 좋은 결과들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많이 서울시에서 도와주셔야죠. 가장 협조적이지 않은 기관은 어디예요? 얘기하세요. 그 기관장은 바로 날립니다. 어디입니까? 저희가 뭐 출범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굉장히 협조적이시고 또 24일 날 그래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개소식에 오셔서 재단이 출범한 만큼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시겠다고. 그 재단 내에서 직원들끼리 우리 박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 편입니까? 재단 내에서 직원들이 박 시장님을 네, 어떻게 평가해 본 적이 없네요, 저희가. 없어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좋다는 얘기 안 합니까? 칭찬 안 해요? 그렇죠. 그거 해야죠. 재단에서는 보건과 의료에 관한 정책 평가만 네. 하지. 너무 성실하게 일만 하고 직접 이렇게 있어서. 평가 이런 역할을 그럼 못 하지 올라가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갑니까? 일단 어쨌든 근데 박원순 시장께서 이런 그 공공의료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재단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이제 지난 그 2013년도에 네. 시민 친화 공공의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검토해보라. 이게 이제 발단이 되었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 중에 일환이었습니다. 네네. 그 일환 중에 저희가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한 4년간 이런 그 노력을 해서 만든 결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이 전국에서 최초로 됐고 어떤 그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가는데 초기에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국을 선도했던 공공의료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가 메리스도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고 그다음에 그 우리 병원에 가면 환자 안심병원이라 해서 간호하고 간병을 통합해서 한 게 서울시에서 최초로 해서 전국에 확산되는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재단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적인 모델을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시립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안구건조증도 치료해 주십니까? 제가 안구건조가 좀 심하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안과 과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짜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뭘 노력합니까? 돈 받아야죠. 저희가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뭘 취약계층이에요? 안전망 병원 시설을 갖추고 내 돈을 막 함부로 쓰는구만. 그런 낭비 없도록 하는 역할들은 이 재단에서 또 재단에서 하고. 또 서포트를 해주니까요. 자꾸 그 돈 함부로 쓰지 어려우신 마세요. 분들은 저희가 한 분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 못 찾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재단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갑자기 따뜻해지셨나요? 정말 목소리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네요. 네, 정말 마음 놓고 좀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마음 편히 병 걸리겠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뭘 냅니까? 병 걸리겠다는데 선생님. 네. 건강하라고 덕담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네. 모든 게 병원까지 안 올 수 있도록 그렇지.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 치료도 아주 또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끔 쌍방향 전방위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나와주셔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서울 시민들 단 한 분이라도 아파서 서러운 일은 없도록 우리 두 분께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잠깐 시간 드릴까요? 꼭 이 말씀은 오늘 하고 갔어야 된다. 박원순 짱 뭐 이런 말이라도 좋습니다. 고민하시네. 이거 정보를 제공할까 아니면 아첨을 할까 헷갈리시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가 100세의 건강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그 누구나 누리는 건강 서울을 조성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그 일환으로 이렇게 재단도 탄생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 본격적으로 사업은 못했지만 막 이제 첫걸음을 내딘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나 전문가 단체에 계신 분들, 의료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쪽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힘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그 공공보건의료 혁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회계사나 어디 의사분이 나 정말 난 이런 거 한번 꼭 봉사해보고 싶다. 한 3, 4년이라도 그렇게 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저희 뭐 서울시로 보건의료정책과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보건의료정책과 재단에 직접 이렇게 거버넌스 내에 참여를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양민희 연구원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없어요? 예비 남편한테 한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어디로 가세요, 신혼여행? 신혼여행이요? 신혼여행은 런던하고 파리로 갑니다. 아니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에 가야지 이거.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수도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좀 구상하고 오시는군요. 네. 신혼여행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끝으로 진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 하신 걸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두 분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의료 혜택 누릴 수 있는 서울시 되도록 많이들 노력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팟캐스트 팟빵 채널을 통해서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메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2017 서울 소통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저희 걱정 말아요 서울도요. 네.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네.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저희가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네. 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되네요. 네, 신청을 하시려면요 11월 8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사이트에서 서울 소통 컨퍼런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11월 10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see you.